그래서 오늘 제가 1부는요 여러분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모자랐구나, 그리고 저런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영어만이 다가 아니라, 영어 면접이 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취업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몰랐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면접 프로그램인 만큼 여러분하고 이제 직접 면접도 해보고, 영어 면접할 때 도대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영어 문장 만들기도 겨우 힘든데. 그렇지만 사실은 영어 면접할 때 영어를 여러분 보고 엄청나게 플루언트하게 유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나 정도만을 보는데도 너무너무 흐름이 안 되고 내용도 이상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 면접이든 영어 면접이든 키포인트는요, 여러분을 심사하는 면접관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몇 퍼센트의 확률이라고 보여요. 여러분, 내가 영어 면접에 합격할, 아니면 한국어 면접에 합격할 퍼센테이지는 나한테 몇 프로라고 생각돼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라도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남자 쪽이 싫어하는 쪽 안 돼요. 그죠? 여자 쪽이 싫어하는 쪽 안 돼요. 둘 다 싫어하는 쪽 더욱도 안 돼요. 그죠? 딱 소개팅에서 합격이 둘이 서로 될 때, 서로 좋아할 때만 되듯이 면접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취업 준비는 어떻게, 저는 강력하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라는 생각이고요. 취업 준비를 왜 그렇게 일찍 해야 돼요? 우리 학교가, 대학이 뭐 조금 아카데믹한 학문의 전당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 취업 무슨 그 준비센터처럼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그러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 대학에서 전공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가 남들 다 하는 그 스펙이라는 겉이름일 뿐, 실제로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기업에서 과연 월급을 몇 천만 원씩 페이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냐, 이만큼 준비가 됐나? 그것은 기업 쪽에서 보면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좀 전체적인 거 훑어본 다음에 여러분하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자, 우리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어떤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취업하고자 하는 정도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정말 영어를 밤을 새우고 4년을 공부하면서 내가 번역 통역을 하고자 취업을 하려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여직원을 뽑는 기업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외국 기업은 정말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한국 기업은 내가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지원한다 그러면 비서실은 대부분 뭐 차 대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임원분들 골프 예약도 해드리고, 그런 일밖에는 별로 많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그럼 과연 전문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떻게 어떤 회사를 공략해야 될까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나마 조금 뭔가 이 인터넷도 있고 여기저기 서핑을 해볼 곳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알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경쟁적인데, 자, 저런 빌딩 숲을 보면 회사가 저렇게 많은데 내가 갈 곳이 왜 없는 거야? 저는 많이 짜증이 났어요. 예.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 분명히 저 좋은 회사에 여러분이 잘 준비만 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업 쪽에서 보면 너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스펙은 엄청나게 좋은데, 근데 제가 딱, 비즈니스 영어 면접을 보면서 말미에 제가 꼭 라이팅 시험을 같이 봐요. 라이팅 테스트를 하면 어쩌면 그렇게 비즈니스 이메일 하나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는지, 이분 다 유학 갔다 왔다 그러고, 이분 다 어학연수 갔다 왔다 그러고, 그 토익 점수는 엄청 높은데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임원들 분이 한숨을 내쉬면서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들으면 반가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그래? 그럼 거꾸로 나는 준비만 하면 취업은 잘 되는 거잖아. 그리고 좋은 기업에, 그죠? 그래서 저 좋은 기업에 여러분 이렇게 딱 네임택 달고 아주 멋지게 다닐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그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나는 저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뭘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벌써, 여러분 할머니가 벌써 한 90세까지 거의 사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100세까지 살 건데 앞으로 40년을, 50년을 뭐하고 사니? 막 이러면서 한숨을 내쉬는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줄기세포 등등 뭐 이렇게 해서 120살까지 산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긴 세월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 살면서 라이프 플래닝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어야 하지 말고 나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그대로 저는 걸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라이프 플랜이 아직 없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2가지가 뭐냐? 하나는 job이에요. job. 직업.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할 일 생각보다 뭐 취직이란 단어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들 가지고 있거든요. 왜 내 아들만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죠? 이게 이제 시어머니 마인드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여자들도 당당하고, 그리고 남자들이 너무 힘든 것도 도와줘야 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여자들은 살림만 잘한다, 살림 세탁기가 다 해주고, 뭐 요새는 동그리가 다 청소까지 해주는 세상인데 무슨 그렇게 살림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면서 교육 정보가 많이 생겨서 자식들한테 교육도 잘 시킬 수가 있죠. 집에서 살림만 하면 정보가 안 생겨요. 여자분들도 이제는 모두 다 잡을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도래해서 여러분은 정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라이프 플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살까? 또 하나 챙길 거 건강이에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주 옛날 같으면 뻔뻔하다가 할 만큼 돈이요, 돈. 막 이렇게 얘기해요. 돈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돈. 돈 중요하죠. 그런데 돈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정말 나쁜 상황이 되면 그 많던 돈도 한꺼번에 탁 날아갈 수 있지만 정말 끝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건 딱 2가지예요. 건강과 직업. 건강은 우리 그냥 이렇게 젊은데 꼭 이런 거 챙겨야 돼요. 뭐 나이 한 40, 50 돼야 그때부터 무슨 헬스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건강이 젊었을 때 지금서부터 챙기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나라의 기둥이자 딸 7에 셋째 딸인데 셋째 딸을 집안의 기둥으로 키우겠다고 항상 아침마다 준 음식들이 있는데 인삼과 소 간으로 다진 전, 그거를 먹이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도 밤을 새우고 일하는데도 끄떡없이 저는 아침에 정시에 출근합니다. 밤새웠다고 눈 개슴푸레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 딱질색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결국은 건강인데, 건강은요, 꼭 저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왜 많이 먹고 살을 빼러 또 헬스클럽에 돈 주고 가는지. 적게 먹고요. 그 대신 질 좋은 음식을 먹는 섭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보고 여쭤보세요. 엄마,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체중이 어떻게 되셨었어요? 묻지 마. 나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 막 이러시잖아요. 섭생을 못 지키신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체중 똑같아요. 왜? 일을 계속 하니까 살찔 틈도 없지만 살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온종일 번역하고 하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쓸 일도 없어서. 어쨌든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이 2가지는 꼭 챙기면서 가는 거 평생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건강은 어떻게 챙겨라. 의자에 앉는 습관부터 고쳐라. 그러면 너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안 찔 거다. 허리만 펴고 앉아도. 저는 선생님의 말씀 끝까지 지켰거든요. 자, 실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습관이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가장 좋은 직업,
여러분이 남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진짜 좋은 직업 가졌다. 예, 저분 진짜 건강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평생 아무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 꼭 챙기신다는 기본 상황을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good job이라고 했는데 건강은 알아서 챙기세요. 여기서 건강까지 내가 챙겨줄 수는 없잖아.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만나는 학생들한테는 너 오늘 뭐 먹었어? 이러면서까지 엄마처럼 챙기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 좋은 직업이란 어떤 직업일까요? 예, 아까 어떤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되게 예민해서 통역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입력되는데, 자, 어떤 것이 좋은 직업일까요? 아까 2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을 할까 합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 아까 아마 들어갈 때는 그냥 이 직업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처음에 스타팅 라인을 좋게 가져야 돼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하면 계속해서 좋은 상황으로 가기가 쉬운데요. 처음에 그냥 이래저래 적당히 자기가 별로 좋지 않은 직업임에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면 인생 유전이라고 계속 힘든 길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직할 때도 잘 준비해서 가시고 처음 아주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꼭 대기업만은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나온 말 보세요. lifelong. 뭔가요? 무슨 뜻이에요? 빨리빨리도 안 나와. 영어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lifelong. 뭐예요? 평생의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요새 뭐 평생 교육하면서 lifelong education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때 그게 좋은 직업이에요. 조금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러면 물론 뭐 창의성도 생기고 경험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 줄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뭐를 한 사람은요, 아무리 누가 와도 못 당해요. 누가 내 앞에서 번역을 말하고 글을 말하고 언어를 말한다? 아무도 못 당해요. 왜? 30년 동안, 그것도 대학교 1학년부터 따지면 언어만 온종일 15시간 하고 산 게 지금 몇 년이에요? 35년도 넘었는데 누가 나한테 감히 말과 글과 언어를 얘기하겠어요. 그쵸? 그렇듯이 저는 처음부터 내가 번역이라는 걸 평생 내 무기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의 계획은 85세까지 번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데기 같이 주름이 많아도, 그 다음에 그 검버섯이 막 피어도 번역은 몰래 숨어서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열어드렸는데, valuable, 가치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이 참 불행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일이 보람도 없어.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나는 이게 가치를 못 느끼겠다 생각하면 솔직히 기업에서 급여를 많이 줘도 그게 금방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직업 속에서 실증을 낸 적 있나 생각해 보니까 막 로펌에서 막 그 법률 번역을 막 할 때 실증 났나? 안 났어요. 힐튼 호텔에 다닐 때 호텔에서 막 2일 저일 온종일 번역 통역을 하는데 실증 났나? 안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전자회사로 갔는데 거기서 무역도 하고 인사 담당도 하고 그 비서실장도 하면서 번역 통역 막 했는데 실증 난 적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계속 이 기업 저 기업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번역 통역했는데 실증 난 적 없어요. 실증 나지 않는 건요, 가치가 있는 일일 때 실증이 안 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이게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제가 같이 열어드렸는데 enjoyable 여러분이 즐길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즐겁지 않은 일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페이가 높아도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취업하기도 힘들다는데 그거 다 어떻게 따져요? 누가 나 뽑아주기만 해도 너무 고맙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건 자기가 그만큼 준비가 안 돼서 어느 기업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준비가 돼야 도대체 그러면 잘 준비된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래 할 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꼭
꼭 찾아서 하시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은행을 한번 가보세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 갔어. 내가 번호표 뽑고 기다렸어. 그 앞에 있는 여직원이 지금 즐겁게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좀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지 않은 일들 하는 사람 얼굴은요, 어두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가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즐길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조금 긴장을 하시라고 이걸 넣어드렸는데, 세 개의 산업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직업의 종류는, 이게 지금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니까 직업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시면 큰 오산이에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UN 모의총회라는 걸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대학생들도 스펙을 하나 늘려보자고 엄청나게 많이 참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을 선택하고 하는데, 그쪽 학생들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긴장감을 좀 제가 줬더니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모의 총회에서도 내가 의장단에 소속돼야지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 저도 좀 고무적이었는데, 문제는 그날 이렇게 그 개막식 날 외환은행에서 스폰서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외환은행장님이 스피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참 불행한 세대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는 나라가 가난했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직업의 수가 너무너무 줄어들고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너무 적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은행을 처음 다닐 때만 해도 한 점포당 100명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도 많고, 그 다음에 10명도 많아서 무인 점포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컴퓨터를 발명한 것 자체가 죄악이라 자기 재산 전부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학생들 취업 멘토링을 해주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나의 자식이고 나의 분신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이분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거야, 저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말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어두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제 전문가들, 심지어 점쟁이들까지 나서서 앞으로 7년간은 전 세계 유례 없는 불황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할까요? 감원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 스피치의 저 부분을 꼭 나도 우리 취업 멘토링 식구들한테 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해드리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저 로봇가요,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 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취업하기가 힘든지 답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이 로보트란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우리 일을 많이 뺏어 하세요. 인공지능이라 하면서. Artificial Brain이에요.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얘네들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컴퓨터에, 로봇에 뺏기고 있고, 그 위에 또 컴퓨터 있죠? 쟤네들이 너무너무 전산화를 시켜놔서 여러분이 할 자리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자, 중국에 가면 일부러 기계가 할 일도 사람을 시킨다잖아요. 15억의 인구를 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 콘크리트 타설을 왜 기계로 하면 되지? 왜 저래요, 저 사람들?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정부 고유 관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중국에 통역하러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중국이 점점 커가고 돈도 많은데 왜 저거 기계화를 안 시키고 사람이 저렇게 다 하고 있어요? 원시인처럼.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면 우리 15억이 다 뭐하고 놀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죠? 저 컴퓨터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너무 뺐고요. 그 밑에 오른쪽 보세요. 저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와 계세요. 특히 이제 조금 일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저 동남아 산업연수생이란 분들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 뭐 하면서 인도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점점 더 외국인들이 여러분, 예, 자리를 침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보세요. 저 7년간 경제가 저렇게, 예, 유럽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은 요새 유럽 여행도 가기도 싫대요. 그 인간들이 꼴 보기 싫어서. 자기네 맨날 휴가 2달씩 가고, 3달씩 가서, 우리가 전화하면 담당자 찾으면, 담당자 휴가 가서 안 온다고. 그럼 누가 이 일을 나랑 하면 좋겠냐고. 없다고. 그 사람 온 다음에 하라고. 그럼 언제 돌아오냐? 그럼 2달 후에 휴가 갔으니까 2달 후에 연락하라고. 그런 나라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럽인들이 놀고 아시아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온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데,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겨우 잘 버텨왔는데, 여러분한테도 안 닥칠 일이 아니라서 이 job opportunity가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준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여러분이 맨 처음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막 제출하면서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다 제출을 할 거냐는 거예요. 막 잡코리아 찾고 인크루트 사람인 다 뒤져봐서 여기 채용한대. 드르륵 넣고 또 드르륵 넣고, 그리고 자기 자소서도 보면 여러분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요. 아우, 이 학생은 뭐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뭐요? 이렇게 면접관끼리 웃게 하는 자소서도 너무 많아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자, 삼성그룹에 지원하면서 조금 아까 다른 그룹에 넣었던 거요. 저는 SK에 뭐 이렇게 내는 학생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이렇게 심사하다가 안 그러겠어요. 뭐요? 자,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부터 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대기업 안 간다는 지원자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다 대기업을 선호할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고 배울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로 well organized system 이렇게 말하죠. 잘 짜여진 시스템에서 배울 게 많고 하니까 대기업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자기 성향이나 자기 성격, 자기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맞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행복지수가 거기 가야 더 높은 사람도 많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야지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라고 말하면 그저 줄기차게 9급이라도 예, 공무원을 하자 막 이러면서 주구장창 노량진에서 몇 년 세월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구협회 이런 그 단체도 들어갈 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기업. 나 이 외국기업이 좋을 거야. 제가 외국기업 출신인데 외국기업에 다니는 것은요, 제가 다닐 때는 정말 한국 회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대우가 좋았어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아도 되나? 이 통장엔 왜 이렇게 돈이 쌓이는 거야? 정말 이거 갖고 다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로 그때는 외국기업의 대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면서 각 CEO가요, 외국인이 아니고 외국기업에도 한국인이 CEO이고 임원들, 익세큐티브들이 거의 다 한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국 기업도 글로벌 시스템은 좋은데 나름대로 위에 상사들이나 임원분들은 거의 한국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옛날의 외국 기업의 막연한 환상, 막연한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되고, 외국 기업의 어떤 글로벌화된 그런 시스템, 그런 게 내가 배우고 싶어, 이럴 때 가시는 게 좋고, 이런 어떤 특성이 나한테 어디가 제일 맞을까 여기저기 내보고 막 이러지 말고요. 조금 내가 맞는 곳은 어딜까를 생각을 하면서 카테고라이즈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업종은 어디로 가나? 나는 이런 데가 맞을 것 같을까? 아니야. 여기는 월급이 싸대. 이러면서 또 여기저기 피하다 보면 갈 데 없잖아. 이럴 때도 있고, 무조건 다 넣어봐 하면서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의 능력과 성격과 어쨌든 그 직업에도 로망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해서
쭉 한번 펼쳐놓고 업종을 좀 골라보시라는 거죠. 그 업종에서 예를 들면 유통회사를 갔어요. 유통회사 뭐 이마트도 있고 어디도 있고 유통이 주로 많은데 거기 가서 물건에 대한 상식도 늘리고 내가 저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유통회사엔 도대체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시고 경영지원실 유통사업을 하는데 경영지원실이면 뭐 다 똑같지 이러면서 막 넣지 마시고 업종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목적을 두고 했어요, 사실은. 예, 나는 번역 통역을 계속 하면서 평생을 살 거니까 이 업종도 해보고 저 업종도 해봐야 많은 지식이 내 머리에 쌓여서 나중에 번역 통역이 그대로, 동시 번역이 돼. 지금 제가 번역을 하는 거 보면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대로 번역을 동시 번역을 하지. 자, 그러면 그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여기저기 다닐 거를 목표로 뒀었어요. 왜냐하면 줄기는 번역 통역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나는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야를 가고 싶고 어떤 분야를 가면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챙겨보시고요. 잘 모르면 그 업종에 가서 조금 이렇게 들여다도 보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 취업 스피킹 강의를 듣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강의를 듣다 보면 거기에 이제 홍보 동영상이 나오죠. 거기에 어떤 금융회사에 지금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하나 홍보 동영상에 나올 거예요. 자기 스피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는 꼭 은행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 은행에 가서 남의 돈 세는 게 그렇게 재밌니 너는? 제가 그랬어요. 남의 돈 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돈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선교사시기 때문에 돈은 제가 벌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네가 첫째니? 그랬더니 둘째 딸이요. 그래요. 그 친구가 그 금융에 대해서 저랑 같이 연구하면서 자기가 매일 드나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앞 점포예요. 은행 점포. 거기 가서 지점장님한테 이런 상품은 어떻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품은 어떤 고객들이 선호를 하나요? 방카슈란스는 도대체 어떤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연계를 맺었나요? 제가 은행에 들어오면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지금 은행에 관련된 모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환계 쪽으로 올 수 있을까요? 온종일 물어보면서 다녔어요. 그 친구 그 은행 전체 그룹 들어갈 때 입사 성적 1위라고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데에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라고 홍보 동영상 넣어드렸지, 여기에서 EBS에서 뭐 홍보 동영상 여기 별로 효과도 없는 그 그룹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교육적인 효과로 여러분한테 넣어드렸는데 그 사람처럼 준비를 좀 철저히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이 이 업종도 나는 이 업종 이거 완전히 남들보다 많이 알고 면접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직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게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여러분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분야니까. 내가 평생 경영지원실에 가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경영지원실에 가서 정말 그룹의 회장님 연설문을 담당해봐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갖던가. 제가 힐튼 호텔에 있을 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이 계실 때요. 그 회장님의 경영지원실에서 뭔가 연설문이 와요. 그러면 제가 번역을 하면 이분은 글을 잘 쓴다고 경영지원실에 있나 본데 이게 연설문이 좀 이상하잖아. 이럴 때가 좀 많았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직종, 자기가 경영지원실을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도 그럼 내 전문이 평생 길게 갈 전문 직종이 무엇일 것이냐. 그런 걸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정말 이렇게 매일 서바이벌 해야 되는 아주 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같이 준비된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을 거꾸로 하면 준비만 되면 취업은 어렵지 않다는 거 꼭 새겨두시고, 요 카테고리를 나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인적성하고도 연결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본인의 상태는 어떤가 다 스펙 하면서 온 대한민국이 스펙의 도가니. 제가 좀 딱한 분들,
지금 이미 한 900점, 950점 이렇게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970점을 올리겠다고 다른 준비는 안 하고 토익 공부만 아직도 또 하고 있는 분 가끔 있어요. 자, 그 기업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그 리ኳ이어먼트라고 그러죠. 구비 요건이지 토익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토익이 그 만점이 됐다. 플러스 예, 말하고 쓰고 이것까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예, 그러면 그게 내가 얼마나 실질적인 능력이 있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모두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보통 여기에 왼쪽에 적힌 거죠. 뭘까요? 학력, 뭐 나는 학교가 어떤가. 그 다음에 학교 솔직히 뭐 기업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봐요. 예, 솔직히 말하죠. 봐요. 그런데 보는데 꼭 좋은 학교가 꼭 좋지는 않아요. 왜? 조금 덜 좋은 학교인데도 참 이 친구는 준비가 잘 됐어 하면 그 친구를 뽑지 좋은 학교 나온 그 지원자만 뽑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공? 예, 봐요. 분명히 보죠. 특히 이제 연구원이나 특별히 그 직종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전공 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자기 전공 살려서 지금 자기 직업에 딱 들어가서 맞게 일하고 있는 사람 15%밖에 안 된다 그러죠. 자, 전공에 너무 매이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자, 영어. 원수 같은 영어죠. 영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영어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조금 되게 미안하지만 이 일본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자기네 시스템이나 그냥 가르치고 가버리든지 하지, 괜히 자기네식 영어 시스템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그분들이 떠나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속 이어오는 건데, 영어 일본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무슨적 용법 맨날 이렇게 외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거고 1년이 다 가는 거지, 쉽게 배우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 그렇게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영어는 여러분이 오퍼레이터로서, 여러분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어를 학문으로 공부를 해서 엄청나게 그것을 학습화시키는 그런 시스템 말고요. 영어를 자기가 사용할 사람. 예를 들면 차를 자기가 운전을 할 사람한테 우리는 계속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구조공학 가르치면서 그런 학문을 공부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영어를 정말 내가 재밌게 공부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한마디로 계약서도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기기만 하면 고급 영어 되는데, 너무 이상한 시스템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점, 여러분이 학점 요새는 부풀림이 너무 많아요. 그죠? 뭐 4.0 대단한 거예요. 그 중간고사 때 조금 2시간 밤 새면 4.0이고, 예, 안 세면 3.5. 예, 그거 우리 면접관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해봤고. 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따기 쉬운 대한민국의 학점도 못 땄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보죠.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점이 4.0까지 가느라고 너무 힘들기보다는 차라리 3.8 정도 맞으면서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고, 어떤 여행을 이왕 갔다 와도 이 학생은 정말 취업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다. 이런 여행. 제가 어느 대학 4학년생이 어학연수 갈래요? 그러면 됐어. 그래요. 저 영어를 그래도 어쩌고, 됐어. 그러면 차라리 해외여행 며칠 한 10일, 20일 갔다 오면서 쫙 어디 지역을 좀 훑어봐. 이 삼성이나 LG나 어느 기업이든 이 어떤 주된 공약지가 있어. 그럼 거기 한번 훑어보고 레포트 하나 써올래? 그러면 네 스펙이 어학연수 갔다 오는 것보다 100번 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어학연수 갔다 온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어학연수가 얼마나 효과적이든가요. 제가 어떤 때 영어 면접하면서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거든요. 영어 면접하면서 그것도 아주 쉬운 질문. 여러분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어떤 색깔에 비유하겠습니다. 어학연수 1년 갔다 온 사람, 1년 반 갔다 온 사람 똑같이 대답해요. yellow color. 끝. That's it.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컨텐츠를 기대했지 누가 옐로우 컬러 하나 대답 들으려고 내가 면접했나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를 몇 마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얼마나 인텔리전트한 널리지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영어 외국 유학 갔다 왔다고 발음만 막 흘리고 내용도 들어보면 하나도 없는 그런 영어 하시지 마시고 내용이 충실한 영어, 나는 분명한 발음으로 전달 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잘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활동이에요. 활동은 여러분이 크게 어떤 특별한 활동, 특별 활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봉사활동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자기 스펙을 봉사 다 있다는데 나만 없어. 어떡해. 엄마, 나 어디 기관 좀 알아봐봐. 막 이런 헛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이웃집 할머니한테 뭔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하나 싸다 드리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라도 진심으로 인생을 살면 그게 면접관 마음에 훨씬 더 와 닿습니다. 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활동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냈는지 인생살이를 정말 진실되게 하다가 이것이 특별히 서티피케이트 확인서라는 것도 없고 인증서라는 것도 없지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는 면접관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보이는 게 면접관의 눈이기 때문에요. 그거 여러분이 진실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턴 경력이라고 했는데 인턴 경력도 참 우리나라에 허상이 많죠. 자, 나 어디 6개월 인턴했어. 방학 때 2개월 인턴했어. 그거 우리 그냥 앉아있다가 온 거 다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 기업에서 바빠 죽겠는데 일 가르치면서 조금 있다 갈 사람한테 일 가르쳐주면서 시간 보낼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곁다리로 앉아있다 왔어요. 그 인턴 경력도요.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이루어진 인턴 경력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하느니 차라리 정말 진심 어리게 무엇을 하나를 해보는 것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스펙이라고 이렇게 막 한 줄 한 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 중등 교육관이라고 일종의 지금 이제 표현을 달리하면 야학인데 4년 내내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해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중학교 과정을 중학생들을 그렇게 앉혀놓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봉사활동이라고 제목 달고 가지 않았는데 4년 내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 모든 문법책을 다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법만 가르치면 안 되겠네. 스피킹을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도 라이팅도 가르치고 스피킹도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접할 때 제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열심히 살 것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가슴에 그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나 정말 진실되게 살았나? 면접관 다 진실만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예요. 자소서 여러분, 나 정말 글짓기 내 일기도 안 써봤는데 미치겠어 이러면서 자소서 정말 못 써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인터넷을 뒤져요. 스타디 그룹 한다 그러면서 막 모여서 너 이렇게 썼냐? 저는 물 같은 성격입니다. 물? 그릇에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다 담아지기 때문에 이러면서 다 봤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요 식상이 돼서 면접관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분도 그렇게 써오고 저분도 그렇게 써올 때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얘기를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스토리. 요즘에 스토리텔링 하면서 실제로 자기 스토리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여기 우리 조금 있다가 2부에서 이 그 면접 Q&A를 모의 면접을 할 때 면접을 할 학생이 하나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너의 얘기를 만들어. 이랬더니 우리 집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자기의 얘기가 남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관이 이렇게 솔깃해요. 그래요? 정말 집에서 그렇게 자랐으면 이 일 잘하겠네요. 정말 뭔가라도 다르겠죠? 이런 얘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글을 잘 수식을 할 생각을 말고 그 스토리 자체 컨텐츠 메이킹을 진솔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 귀에 저거 기억난다. 이렇게 기억 남을 사람으로 자소서를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소서가 이렇게 쌓이는데 면접관으로서도 다 하나하나 끝까지 읽어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요령을 말씀드리면, 저 요령을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령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러분이 왜
그 미국 대학 갈 때 에세이를 쓰거나 뭐 이렇게 영어로 에세이 쓸 때 토플 에세이를 쓰거나 예, 뭐 GRE 시험 볼 때도 에세이를 쓸 때에 여러분이 키포인트를 생각해 보세요. 인트로덕션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 그래요? 어텐션 게딩을 잘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에세이 쓸 때 뭘 어떻게 쓰냐면 앞부분의 서론 부분을 어떤 사람이 그 뒷글을 읽고 싶도록 쓰라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기소개서도 영어로 말하면요, Letter of Self-Introduction, 이거는 한국식으로 좀 표현한 거고, 솔직히 자기소개서가 뭐예요? 에세이예요. 그죠? 예, 에세이를 쓸 때 첫 부분을 관심을 끌게 좀 쓰면 그 뒷부분을 읽고 싶은데 첫 부분이 지루해요. 뭐 아직까지 이렇게 쓰는 학생은 없어지긴 했어요. 저는 이남 일녀중 장녀로 태어나 막 이렇게 예, 자상하신 어머니와 자상하시지 않은 어머니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할 때 여러분이 키포인트는요, 내 PR을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 PR을 해야 되는데 왜 남하고 똑같은 상황을 해서 지면을 하려 하냐고요. 시간을 하려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라는 거. 자소서 머릿속에 오늘 꼭 담으세요. 앞부분을 조금 내 글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에 와닿고 그 뒷부분을 읽고 싶도록 쓰라는 거.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요, 아주 평소에 컴퓨터 게임만 하고 살아온 남학생, 정말 감성이 안 움직여지게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말하면 에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에세이집을 여러분이 교보문고, 양품문고 이런데 서점에 가서 살 때, 에세이집을 쓸 때 어떤 책을 고르게 되던가요? 어떤 책을? 대답도 안 해. 한국 사람 다 똑같아. 답답해. 말 좀 하세요. 자, 그 문고에 가보면 어떤 에세이를 갖고 싶으냐? 예, 마음을 끄는 에세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소서도 너무 딱딱한 드라이한 정서가 메마른 글보다는 마음이 끌리는 글. 예,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스토리. 여러분을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인트로덕션 부분을 좀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앞부분을, 왜? 뒤까지 읽는 면접관, 저는 좀 뒤까지 읽는데, 시간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예, 100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예, 그 거의 어떤 때는 뭐 수백 명이 오고 수천 명이 오는 상황에서 그거를 다 앞에 부분을 퀵 읽을 때가 많은데 앞부분이 재미없고 앞부분이 별로 특이한 상황 없어 그냥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은 여러분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예, 하는데 문제는 어떤 때 우리 면접관들끼리요, 막 웃어요. 인적성 시험에 보면 뭐 인성 테스트가 되게 많은데, 예, 어떤 때 기업에서 그래요. 너무너무 교수님 보기가 이제 저희는 무서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왜 저를 무서워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 면접을 하시고 맨 밑에 코멘트 쓰신 거랑 인적성 시험 본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랑 어떻게 매일 싱크로율이 100%예요. 무서워졌어요, 교수님이 이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면접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발끝부터 예, 정말 머리끝까지 다 한 번에 보이는데 그것이 인성, 성격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성 시험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어떤 기업에 제가 잘 아는 아주 성실한 그 여학생을 하나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제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였나 봐요. 너무 성실한데, 그리고 저만 하면 어디 가서도 잘 일할 수 있고, 영어도 내가 정말 내가 무역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무역까지 절차를 다 가르쳐서, 무역에 나오는 서류까지 영어로 다 가르쳐서, 자기가 무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어 라이팅까지, 스피킹까지 다 가르쳐서 준비를 시킨 아이인데, 추천을 했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 자존심이 되게 상했죠. 아니, 내가 매일 자기네 기업에 영어 면접을 그렇게 충실하게 100% 정말 싱크로율이라고 그렇게 잘해줬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추천한 학생을 채용을 안 했단 말이지. 되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서운한 순간 그 다음에 1분 있다가 뭔가가 얘가 부족했구나. 네가 반성해. 그랬어요. 반성해. 그랬더니 저도 처음엔 너무 속상해하고 그랬지만 이거는요, 못 속여요. 예, 인성을 평소에 착하게 갖는 사람, 나쁘게 갖는 사람, 이 인적성 시험에도 다 나온다니까 이 시험 진짜 잘 보세요. 그리고 마음까지 착하게
착하게 평소에 가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라는 거, 예, 그 뒤에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추천서 여러분이 가끔 제출해도 된다는 기업이 있고, 제 추천서는 아예 그 리퀘어먼트에 없는, 구비 요건에 없는 데도 있어요. 추천서라는 것을 제가 우리나라 대학 교수, 저도 같이 대학에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들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라는 사람들,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 네가 써와, 내가 사인해줄게. 아, 정말 싫어져. 예, 왜 추천서 하나를 성의 있게 내가 아는 그 학생한테 못 써주시는지, 글솜씨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무슨 그 자리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추천서요, 여러분이 쓰시지 마세요. 교수님한테 정말, 저 교수님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동안 그거 교수님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는 얘기 해주세요. 그렇게 쓴 거랑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딱 맞춰서 추천서 쓴 거랑 기업 면접관은 다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에 입학사정관 했더니 수시가, 예,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수시가 전문가한테 딱 면접관들한테 제출하는 그 어떤 에세이 자기소개서를 뭐, 대치동에서 뭐, 심지어 뭐, 1억짜리도 있다 하잖아요. 자소서 맡겨가지고, 그렇게 했다. 면접관이 그거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보면 다 보여. 이게 누가 써줬는지, 본인이 썼는지, 본인이 썼는데 약간 누가 다듬어만 줬는지, 예, 본인이 썼는데 약간 문맥 같은 것만 다듬어 준다. 그 정도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가 안 되지만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데 추천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 스펙이라고 제목만 달린 것만 가지고 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가 평가해 줄 만한 걸 가지고 있나를 하나하나 제가 옆에 미리 칸 하나씩 만들어 드렸죠. 자기 점수를 한번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Out of 100 points. 제가 여러분 강의에 넣어 드렸잖아요. 코스 2에 보면 본인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을 도대체 몇 점을 주고 싶냐. 예, 이렇게 질문 2강인가에 넣어 드렸죠. 예, 정말 이거를 항목별로 아이템 바이 아이템 몇 점을 지금 나는 나한테 줄 수 있을까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전형에서 패스가 돼야, 합격이 돼야 그 다음에 면접의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이 서류 전형할 때 외모도 봐요. 서류 전형할 때 외모 왜 안 봐요? 여러분은 누구랑 일하는데 인상이 정말 더러운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예, 인상 당연히 보죠. 그러면 나 성형수술 해야 되나? 성형하고 아무 상관없이요. 예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인상 좋아서 우리 커스터머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들하고 일하기 좋은 사람들이 좋은 거지, 예, 예쁜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모가 너무 예쁘면요, 어떨 때는 조금 그게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때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외모에 너무 다른 사람이 집중을 해서, 특히 남자 사원들이 집중해서 회사 부서 힘들겠어. 막 이렇게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인상 좋은 거에, 예,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인상은 그래도 일단 좀 날씬해야 되겠지. 날씬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준비해서 취업시킨 학생 중에서는요, 정말 80kg인 귀여운 아주 돼지같이 생긴, 그런 아기 돼지같이 생긴, 예, 그런데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정말 일을 잘할 것 같은 신뢰감이 생기고, 나라도 우리 기업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인상이에요. 그 사람은 80kg인데 뭐가 그렇게 자기가 자신감이 많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를 보는 순간 정말 신뢰감이 생겨. 내가 거짓말하는 거 못 봤지? 네, 예, 정말 신뢰감이.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 요즘에 지방대학이다, 인서울에 스카이 어쩌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지만, 서열을 세우지만요, 그것도 사실은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뢰감, 인상 이런 거예요. 그 학생 정말 지방에 충청도에 있는 대학 나와서 남이 보면, 어머, 이런 회사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회사에 그 직원이 입사를 한 후에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한테. 도대체 우리 지연 씨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급 영어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한테 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봅니다. 우리 직원 전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회사의 영어의 모델이 된 거예요. 정말 나쁜 학교 나왔어요. 정말. 나 같으면 나 편입이라도 했다. 정말 이런 학교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너무너무나 잘 나가는 사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도 외국 기업에, 그것도 아주 좋은 기업에. 그러면 여러분이 인상,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신뢰감 가는 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을 믿고, 근데 정말 인상은 참 좋아. 착하게 생겼어. 근데 지각을 잘하게 생겼어. 느리게 생겼어.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신뢰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참 열정적으로 생겼어. 근데 어째 열정적이긴 한데 끈기가 없게 생겼어. 회사 다니다 꼭 1년 2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하게 생겼어. 예, 면접관끼리의 대화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놓고 우리 한번 시합해 볼까요? 이 직원 채용해놓고 얼마 동안 일하나? 그러면 1년 2개월이라고 말은 개월수까지 맞출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어떤 신뢰감을 주게 인생을 사느냐, 그게 이게 면접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도 그렇고 지식 상식도 그렇고, 지식 상식은 여러분한테 내가 꼭 별도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식 상식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요, 지금 면접관으로 일하는 세대는 중학교 시험을 친 세대, 고등학교 시험을 친 세대, 어렸을 때 공부를 뼈가 빠지도록 했어요. 저만 해도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잠자지 않고 공부하려고 잠 안 오는 껌을 수천 개는 씹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머 불쌍해라 그러죠. 예, 불쌍했어요. 근데 그때 불쌍한지도 모르고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음악책을 저보고 쓰라고 하면 그대로 다 써요. 왜? 4페이지에 대안의 노래가 나왔어요. 244, 5844, 44443. 뭐예요? 2분음표, 예, 4분음표, 5면 4분음표.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개 이름 외우면 되잖아요. 그럼 다 써요. 그 정도로 공부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여러분 대학원 박사과정 나온 사람보다 지식상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으신데 여러분한테 딱 질문했어요. 자, 지금 독도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해결책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의 다예요. 평소에 신문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다면 자기 의견이 있으시죠. 근데 안 읽었어요. 매일 인터넷 보면 강호동이 복귀한대. 이런 것만 열심히 봐요. 그거는 또 사이트까지 열어봐. 그죠?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건 제목만 알아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진짜 대학생이고 기업을 위해서 일할 거라면,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거지? 야, 어떻게 애플에서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이 트리밍만 한 거, 가해만 이렇게 둥글게 한 거를, 이걸 모방이라고 해? 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변호사라면 어떻게 삼성을 변호할까? 이런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어야 대학생인 거예요. 제발 신문 좀 읽고 책 좀 읽으세요. 오케이? 그 신문 읽고 책 읽는 사람하고요, 면접자들이 쭉 앉아있으면 지원자들이 5명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딱 읽은 사람은 엄청 튀어요. 그래, 그거야. 우리는 그러죠. 면접관들은. 예, 그거야. 우리가 말하는 게 너 정도에 말하는 그 정도의 지식과 상식이야. 예, 이걸 여러분이 꼭 수준을 좀 올리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태도나 논리력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태도 같은 거 생각보다 여러분 그 라이팅 시험 볼 때도 보면 볼펜 휙휙 돌리고 있어요. 정말 성가셔요. 어른 눈에 보면. 예, 약간 정서가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무릎 흔드는 사람. 예, 여러 가지 나쁜 단점, 면접관한테 갈 때는 다 버리시고 가시고요. 여러분 앉아있죠? 그 회사에 지금, 아까도 내가 살짝 봤는데, 그 회사에서 무슨 면접 모임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면접 시작하기 전에, 준비 시간 동안, 스탠바이 할 때, 대기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대기실에 가 있잖아요. 그때 앉아있는 모습도 여러분은 CCTV로 찍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때부터 모든 태도, 앉아있는 거, 그리고 심각하게 무슨 벌레 씹은 얼굴 하지 말고요. 제발 밝은 인상. 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웃는 얼굴은요, 일하고 싶어 몇 사람 있어요. 웃는 얼굴 먼저 만드는 게 진짜 이렇게 웃기가 싫으면요, 기계적으로라도 웃으세요. 웃는 얼굴이 먼저니까. 자, 그 다음에 논리력 같은 거는요, 여러분이
아까 내가 신문 좀 읽고 책 좀 읽으라고 했는데 에세이를 자꾸 쓰다 보면 논리력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논리력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식이 있을 때 그 힘이 생겨요. 여러분 뭐 토플 공부해 본 사람 있으면 알겠지만 이거 에세이 쓸 때 보세요. 논리가 도대체 뭐가 있어야 나오나. 내가 지식 없이는 안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표현력 같은 거 여러분이 이왕이면 좋고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거티브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면접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나는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요 어떤 리더십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 안보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챙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또 저는 어떤 대통령을 너무 싫어해요. 누가 물었냐고요. 그죠? 예, 싫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싫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앞에 면접관 어느 분 중에는 그분을 엄청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점수 깎이는 거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네거티브한 발언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요 이 밑에 충성도, 이게 면접관의 눈에는 제일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기업에서 어떤 면접자가 왔고 어떤 직원이 왔는데 충성도가 없다. 그것처럼 짜증나는 거 없어요. 그 직원이 싫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쟤는 우리 기업이 잘 될 때 같이 좋아해주고, 아침마다 일찍 나와가지고 뭔가를 딱 내 회사처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직원한테 사랑이 폭폭 생기는데, 면접 현장에서도 보면 딱 충성도, 저는 이 기업에 꼭 반드시 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습니다. 자, 어떤 뭐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는데요. P&G에 자기는 들어가고 싶다. P&G 저 기업이 소비 제품들을 많이 하는데 난 특별히 이 기업의 제품들이 좋더라. 그래서 저 기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기업의 어떤 제품들을 이리저리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서 어떻게 좀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만들었으면 요렇게 할 텐데, 뭐 이런 부분들 훨씬 좋죠. 충성도를 보이는 거 기업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저 밑에다 놓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사람은 과연 우리 기업에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적성은 뭐 말 하나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서류 심사는 합격했어요. 그런데 면접 준비, 아까 제가 제1의 요건으로 밝은 인상이 좋다 그랬어요. 어두운 인상을 보면요, 면접관님들도 사실 살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이 많아서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밝은 얼굴을 보면 그게 모두 시름이 없어지는데, 어두운 얼굴, 남의 심장에 부담 주는 얼굴 있죠. 여러분 얼굴을 오늘 가서 거울 한번 다 보세요. 내 얼굴은 과연 다른 사람 심장에 부담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뭐 박성광은 아니더라도 재밌게 생겼어 뭐라든지, 뭔가 내 인상을 내가 한번 보세요. 밝은 인상인가? 인상 밝은 사람 충분히 다 좋은 점수 받으니까 일단은 웃으세요. 자, 그 다음에 명확한 발음이나 음성, 이거는 기본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보다 웅얼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나 면접관한테 무슨 말 하는데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뭐 웅얼 제일 짜증나요. 자, 예전에 삼성그룹의 어떤 뭐 인사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설문을 조사했더니 어떤 지원자가 제일 싫으냐 그랬더니, 첫째 장황하게 설명한 사람, 둘째 웅얼거리는 사람. 이거 멈블링 하는 거요. 굉장히 듣는 사람이 힘들고 짜증나고, 저런 사람이 우리 기업을 대표해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명확한 발음, 음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소리가 자기가 좀 나쁜 것 같으면 이래저래 교정도 해보세요. 목소리 타고났는데, 그리고 박경림 같은 목소리도 잘만 살던데요. 그거는 취향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도 좋을수록 좋고, 특히 제가 어떤 기업에 전화를 하죠. 그 기업에서 어떤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참 전화를 잘 받고 목소리도 좋아요. 그리고 뭐 태도도 좋고, 그러면 그 기업이 다시 주식을 살까? 이 기업 주식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좋은 기업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업부가 영문으로 Overseas Business Department라고 하나요? 팀이라고 하나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안 나와서 물었는데, 글쎄요.
이 대리님! 이러고 불러요. 자기 모른다고 저쪽 대리님 불러요. 아, 이 기업 주식 있던 것도 팔고 싶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 어느 기업에 어디를 가더라도 목소리, 전화 이렇게 타고 가는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봐요. 생각보다 목소리, 음성, 발음 예, 정확하게 하시고 그 되는 어떤 부분과 나만의 강점을 좀 맞춰보시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한계는 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내가 뭐 기업을 가봤나? 우리 아빠도 맨날 바쁘셔서 뭐 회사 얘기도 잘 안 해주시던데 내가 기업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 예, 자꾸 친한 선배? 예, 이런 분들한테 만나서 묻고 기업에서는 도대체 선배가 그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럼 선배는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럼 선배가 그걸 잘 하고 있어요? 퍼포먼스 레코드가 어때요? 그러면 성과가 좋은가요? 이런 걸 다 물어서 자꾸 예, 알아서, 그럼 나는 저 일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스페시픽하게, 예, 정말 구체적으로 딱 맞춤으로 맞춰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면접 준비, 제일 첫째 번은 웃는 얼굴이에요. 잊지 마세요. 심각한 얼굴, 남의 심장에 부담 주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 자, 다 비슷하게 다 자기 강점을 얘기했는데, 저 사람 뭐 성격이 유난히 둥글다 그랬고, 저 사람은 뭐 리더십이 좋다고 그랬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남아. 나를 어떻게 기억시킬까? 갑자기 이상한 또 생뚱맞게 여기 근엄한 가끔 이렇게 나처럼 좀 약간 저는 이제 면접에 가서도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있지.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니까 다음 기업에 가서 면접할 땐 이거를 좀 고쳐보면 어때요? 이렇게 정보도 주고 이래요. 이렇게 친절한 면접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근엄한 분, 네 분 앉아 계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만의 장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이상한 춤을 춘다든가, 됐어요.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요. 예. 그 춤도 진짜 보기 좋게 면접관이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춤을 잘 추신다고 그랬는데 강남 싸이보다 말춤 더 잘 출 수 있어요? 강남 뭐지? 강남 스타일? 예.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싸이보다 말춤 더 잘 출 수 있어요? 어떤 면접관님께서 그냥 지루도 하고 너무 힘도 들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추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해주려고 추는 것도 보고 싶고 해서 요청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하시는데 갑자기 내가 잘하는 특장기를 보여주겠다면서 생뚱맞게 난 피곤해 죽겠는데 이상한 춤을 추거나 그렇게 기억 남는 분 말고요. 예, 정말 저 학생은 진짜 내가 가슴이 절절했어요. 제가 그래요. 어떤 때 기업에 이 학생이요. 꼭 합격시켜주세요. 나는 그냥 점수만 내면 토탈 점수만 내서 제출만 해주면 되고 그거는 최종 결정은 뭐 나머지 최고 경영진에서 하는 건데도 이 학생 꼭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절로 하게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기억에 남는 뭔가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있을까? 예, 저는요, 그런 게 없어요. 밋밋하게 살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해요. 한국 학생 90%가. 그렇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찾으면 누구나 다 있어요. 예,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여러분의 에세이를 쓰듯 나의 기억할 만한 remarkable, memorable, rememberable 이런 것들을 unforgettable 뭔가를 찾아내 보세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접도 한국어 면접 있고 영어 면접 있는데 한국어 면접은 본인들 다 잘한다고 잘난 척 하실 테니까 영어 면접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한국어 면접도 되게 못하더만서도. 그런데 영어 면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면접 영어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 채용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뭘 그렇게까지 잘하겠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 부서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영어 스피킹은 대충 해결돼요. 아주 어려운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쉬운 것도 안 될 때 여러분이 조금 성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요. 요즘에 왜 그렇게 영어 면접을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재무회계거든요. 재무회계는 영어가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영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서도 그 작은 중소기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 회사도 뭔가 한국의 이 시장이 너무 컴피티티브해서 너무 경쟁적이어서 외국으로 나갈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 회사 조금 있으면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브랜치 오피스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외로 뻗어나가야 살고
여러분도 제가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의 취업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별도로 찾아오는 학생들한텐 외국으로 좀 나갈 생각 없니? 이런 생각도 많이 물어요. 왜? 준비만 잘 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짜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머리가 좋은 국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장애만 탁 터버리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최고의 직원으로 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권하는데 어찌됐든 기업이 다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나가 있고 며칠 전에 대한변협회장님 그 말씀 이렇게 인터뷰에 놨던데 거기에 이렇게 놨어요. 이제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공룡 로펌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도 나가면 된다. 실제로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따가 또 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언어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나라의 어떤 그 언어, 베트남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이런 것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런 정도를 어느 정도 한다면 훨씬 더 모두 다 공부하는 중국어만 하지 말고 모두 다 일어 중국어 빼놓으면 다른 외국어는 없어. 그러지 말고 다양성을 키우고 누구는 중국어도 하고 누구는 일어도 하는데 누구는 베트남어, 누구는 인도네시아어, 누구는 힌두어도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다양성을 키우면 여러분의 경쟁력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만 표현하면 영어 면접에서는 별로 어려움 없고 그렇게 고난이도 아니면 뭐 인텔리전트한 용어 이런 걸 안 써도 충분히 잘 흐름만 잘 타면 영어 면접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강조했는데 면접의 공통성인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듣기 힘들어서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조금 싫어져요. 그래서 명확한 발음으로 전달력을 좋게 하려고 애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살짝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 팁을 드리자면 비즈니스 용어를 조금 아는 듯이 저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왜?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오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건 뭘까? 예를 들어서 무역을 준비한다면서 BL이 뭔지도 몰라. Bill of Lading? BL은 뭐다? 무역을 한다면서 LC가 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어. 이거보다는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한 상황이라면 훨씬 더 준비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용어를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선전 광고 같아서 미안하지만요. 그 코스 3에 가면 그거 제가 교육시킨 강의 다 넣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랑 영어 서류, 구비 서류, 스펙, 그 다음에 면접 준비, 한국어 면접, 영어 면접 다 준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부터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됐나 그 체크를 해볼 사람 한번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4분인가 신청을 했어요. 전 이렇게 영어 면접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 저런 내용으로 저런 컨텐츠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면접관은 어떻게 얘기할까? 나도 좀 해볼 걸. 다음에 취업 멘토링 스쿨에 와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 2부에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저는요 취업에 이런 게 고민인데요 하면서 저 선배로서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면접관으로서 이런 건 어때요?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다 물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여기에 온 분한테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뭔가 팁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저거구나 하는 거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5분 쉬시고 오시고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다시 뵙시다.